네, 안녕하세요. 류이체 프로입니다. 제가 1주차에는 셋업을 할 때 어떤 기준, 그리고 어떤 부분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셋업을 해야 되는지 알려드렸었죠. 그리고 셋업을 잘 하고 나서 이제 올바른 백스윙, 효율적인 백스윙을 만들기 위한 기준점과 그리고 어떤 타입으로 내가 백스윙이 들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예쁘게 백스윙을 잘 만들었으면 이제 임팩트를 하기 전에 우리가 무조건 하는 동작이 있죠. 바로 다운스윙인데요. 이 다운스윙을 어떻게 하면 좀 효과적으로,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운스윙을 할 때요.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요. 다운스윙을 할 때 막 하체를 역동적으로 잘 써야 돼. 막 힘을 주면서 회전을 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다운스윙 할 때 다운스윙의 시퀀스,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어드레스를 한번 해볼게요. 자, 어드레스를 하고 백스윙을 시작할 때 헤드가 먼저 가죠. 1번. 그리고 2번은 손. 3번은 조금 더 회전하다 보면 왼쪽 어깨가 조금 이렇게 움직이죠. 그러면 왼쪽 어깨가 3번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제가. 그 다음에 조금 더 회전하면 골반이 움직이죠. 4번이에요. 마지막에 살짝 왼쪽 무릎이 따라오면서 이제 5번이 마지막 순서로 따라옵니다. 자, 이렇게 잘 백스윙을 만들었으면 이제 내려오는 순서는 1, 2, 3, 4, 5 갔으면 반대로 5번 왼쪽 무릎이 오고 그 다음에 골반이 회전을 하고 4번 그 다음에 3번 왼쪽 어깨가 오고 그 다음 2번 손이 오고 1번 마지막으로 헤드가 옵니다. 자, 그래서 이 순서대로 1, 2, 3, 4, 5 올라가고 그 다음에 반대로 5, 4, 3, 2, 1 이 순서만 잘 만들어줘도 정말 예쁘고 효율적인 스윙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 이유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다운스윙 할 때 뭐 레깅 동작, 그리고 뭐 인사이드 궤도, 또 그다음에 엑스펙터 뭐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 순서만 잘 지켜져도 이 세 가지가 다 나올 수밖에 없는 스윙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은 레깅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따로. 그 레깅을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제 스윙을 보니까 레깅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 자랑인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그래서 레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잘 보니까 저는 정말 순서만 그냥 지키면서 순서대로 이렇게 잘 회전을 했을 뿐인데 보면은 손목각도 잘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궤도도 엎어치는 게 아니고 인사이드로 잘 끌고 내려오고 자, 이런 경우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레깅을 네. 하려고 하지 않아도 순서만 맞아도 레깅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제가 1, 2, 3, 4, 5 갔어요. 여기서 3번. 3번이 어디였죠, 아까? 어깨요. 어깨죠. 어깨부터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돼버리면 순서가 틀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손목을 풀어서 맞춘다거나 또는 궤도 자체가 측면에서 보면 왼쪽 어깨부터 가버리면 어때요? 벌써 앞으로 나와버리죠. 네. 그럼 이 면이 엎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인사이드 궤도를 절대로 치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힘과 스피드와는 별개로 이 다운스윙의 베이스 자체를 이 순서만 잘 지키면서 내가 움직여주면 레깅, 그 다음에 인사이드 궤도로 잘 떨어지는 스윙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마지막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엑스펙터라는 게 있어요. 혹시 네. 아세요? 네, 저는 대충 어깨 라인과 이 골반 라인에 이렇게 꼬여짐의 그런 각도? 극대화시키는 네. 그쵸. 자, 그게 바로 엑스펙터라는 게 내가 큰 힘을 막 이렇게 손에 힘을 주고 막 이렇게 휘두르지 않아도 이 엑스펙터를 잘 이용을 하면은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뭔가 스프링이 쫙 꼬였다가 탕 하고 풀리는 이 탄성처럼 스윙에서 이걸 적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쉽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백스윙을 갔어요. 갔을 때 이 왼쪽 어깨와 왼쪽 무릎을 한번 봐주세요. 여기서 내가 최대치로 꼬였어요. 근데 이제 다운스윙 때 전환 동작이라는 걸 하게 되잖아요. 이때 왼쪽 무릎만 가면 왼쪽 어깨랑 왼쪽 무릎이 조금 더 간격이 벌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거리가 많이 나가는 선수들 보면 거의 하체가 여기서 먼저 이렇게 출발하면서 다운스윙을 전환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순서만 내가 잘 지켜주면서 내려와줘도
좀 전에 설명드린 레깅, 인사이드 궤도, 그 다음에 엑스팩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릴 이 다운스윙의 기본 중에 기본, 이 순서 1, 2, 3, 4, 5, 5, 4, 3, 2, 1 요거를 항상 기억해 주시고 힘과 스피드와는 별개로 이 순서만 조금 지키면서 연습 스윙 할 때도 순서를 잘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1번 클럽, 그 다음 2번 손, 3번 왼쪽 어깨, 그 다음에 4번 골반, 마지막에 왼쪽 무릎, 그 다음 반대로 5번 왼쪽 무릎, 4번 골반, 3번 왼쪽 어깨, 그 다음 2번 손, 마지막에 헤드. 이 순서만 잘 맞춰줘도 이렇게 효율적인 스윙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기본적인 베이스를 잘 했다는 가정하에 요즘에는 이제 미디어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뭐 유튜브나 다른 인터넷에 뭐 하체를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다운스윙에 대해서 검색을 하면 정말 많은 영상과 정말 많은 레슨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하체를 잘 써야 된다. 하체를 역동적으로 많이 써야지 거리가 많이 난다. 이런 내용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프로 선수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골프를 많이 치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으로 어드레스를 이렇게 서서 치든 또는 이렇게 놓고 스윙을 하든 이렇게 볼을 어떻게든지 맞출 수 있는 능력 자체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프로 선수들은. 그런데 일반 골퍼분들은 이 팔을 어떻게 휘두르고 사용하는 방법이 몸에 배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백스윙을 갔다가 다운스윙을 할 때 야, 하체부터 가야 되는데 하체를 막 이렇게 세게 써야 되는데 하다 보면은 이 위쪽에 있는 손과 클럽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체만 이렇게 막 회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이런 거 되게 많이 보셨죠? 네. 그러다 보면 막 허리도 아프고 막 배치기 다 나오고 그러다 보면 열려서 맞고 대부분 하체를 썼는데 열려 맞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하시거든요. 그게 다 내가 팔을 휘두를 수 있는, 팔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하체를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싱크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반 골퍼분들에게 가장 하체를 알려드리기 전에, 하체 사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가장 먼저 제가 알려드리는 점이 이 팔을 휘두르면서 공을 맞출 수 있는 이 팔을 휘두르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거든요. 자, 첫 번째로 그냥 가장 간단한 방법인데 다리를 좀 모은 상태에서 이렇게 팔로 휘둘러서 굉장히 중요한 점. 저도 이 레슨을 엄청 시키는 것 같습니다. 정말요? 네. 그래서 다리 모으고 이렇게 사실상 팔로만 이렇게 쳐도 비거리 면에서 막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네. 않거든요. 이렇게 팔로 저는 막 몸을 스탠스 벌리고 몸을 쓰지 않았는데도 한 클럽 반에서 한 클럽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팔만 잘 써도 몸을 막 이렇게 역동적으로 쓰지 않고 팔만 잘 써도 기본 정도 거리는 다 간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한번 어드레스를 똑같이 한 상태에서 몸을 좀 쓰려고 하지 않고 그냥 좀 전처럼 팔로만 휘두르는 네. 느낌으로 한번 쳐볼게요. 자, 지금은 제가 어드레스를 똑같이 했는데 팔로만 휘둘러서 스윙을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피니시 했을 때 하체 모양을 그대로 지금 스테이 하고 있어요. 근데 네. 지금 제 골반 라인이 어떻게 돼 있어요? 많이 회전하지 않았어요. 안 왔지만 골반 라인이 정면이 셋업했을 때처럼 정면이 아니라 회전이 되어 돌아가긴 있는 했죠. 거를 네.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팔로만 휘둘렀는데 골반이 회전을 알아서 해요. 자, 반대로 제가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치지 않는 이상은 내가 팔만 쓴다고 해도 골반은 자연스럽게 회전이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잡으려고 했는데도 살짝은 따라서 조금은 움직이죠. 움직이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막
하체를 써야지, 세게 차야지 이렇게 한다는 생각보다는 일단 팔의 움직임, 팔을 좀 잘 휘두르기 위해서는 이 지지대가 될 수 있는, 받침이 될 수 있는 하체를 좀 잡은 상태에서 팔을 이렇게 휘두를 수 있는 능력을 키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유튜브나 이런 영상에서 보는 뭐 왼쪽 무릎을 써라, 뭐 점핑해라 이런 부분들을 더 해야지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지. 팔을 휘두르지도 못하는데 이거를 회전을 막 해버리면 이런 동작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셋업을 한 상태에서 팔로만 한번 쳐볼게요. 심지어 오른발 뒤꿈치도 들리면서 피니쉬 그렇죠. 완전한 동작이 네. 나오고 거리도 다 나갔습니다. 네,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내가 하체를 내가 쓴다고 하면 막 열려맞고 뭔가 상체가 따라오지도 않고 클럽도 자꾸 늦게 열린다 하시는 분들은 내가 팔을 휘두를 줄 모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몸의 회전을 연습하기보다는 몸은 조금 내가 잡는다고 생각하고 이 팔로 휘둘러져서 볼을 맞추는 연습을 해주시면 프로 선수들처럼 이제 팔을 휘두르는 게 몸에 배이실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1, 2, 3, 4, 5, 5, 4, 3, 2, 1 이 순서는 기본으로 베이스로 무조건 깔고 연습을 하시고, 내가 하체를 쓸 때 많이 열리고 좀 체가 늦다 하시는 분들은 이 베이스를 바탕으로 팔을 휘두르는 연습을 해주시면 조금 더 편하게 하체를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요, 저는 네. 지금 이 팔을 먼저 써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일반 골퍼들은 팔로만 치세요 해도 좀 어려워하시거든요.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좀 팔로만 치려고 할 때 주의해야 할 점 이런 게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레슨을 저도 해보면은 처음에 제가 제일 팔로만 칠 수 있는 방법이 그냥 정말 간단히 아까도 보여드렸는데, 스탠스를 줄이게 되면 내가 하체를 이렇게 막 쓸 수가 없어요. 딱 잡힌 상태에서 팔을 휘둘러야만 볼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이 연습을 많이 시키는데, 이걸 처음에 하다 보면 막 볼도 못 맞추시고 좀 힘들어 하세요. 그런데 네. 이거를 계속 꾸준히 다리를 좀 모은 상태에서 팔을 이렇게 휘두르는 연습을 하다 보면 오히려 손에 힘도 많이 빠지고, 그리고 제가 설명드렸던 뭐 다운스윙 할 때 뭐 엎어 친다든지 뭐 손목이 풀린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조금씩 교정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연습하실 때 내가 팔을 좀 휘두르는 느낌을 느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스탠스를 이렇게 좁힌 상태에서 세게 안 치셔도 돼요. 그냥 들어서 이렇게 휘두르는 연습만 하셔도 팔이 지나가는, 이 휘둘러지는 연습이 충분히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제가 설명드렸던 이 베이스를 정말 나는 잘해, 순서를 잘 지키면서 스윙을 하고, 그리고 나는 볼을 좀 꽤나 오래 쳤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휘두르는 느낌을 잘 알아 하시는 분들한테 알려드리는 방법인데요. 자, 백스윙을 했다가 다운스윙을 할 때 대부분 제가 회원님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드셔야 되냐면, 백스윙 갔다가 손과 클럽은 그냥 탑 위에 그대로 지킨 상태에서 왼쪽 무릎만 회전을 하고 출발을 해줘야지 제가 설명드린 아까 뭐 레깅이라든지 인사이드 궤도로 잘 끌고 내려오실 수가 있어요 라고 설명을 드려요. 그런데 이 팔을 휘두를 줄 아시는 분들은 지금처럼 왼쪽 무릎 출발하세요 하면 손과 클럽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내려오시거든요. 이렇게. 제가 지금 이 동작을 할 때 손을 이렇게 내리는 게 아니고 저는 진짜 왼쪽 무릎만 출발을 했는데 손이 이만큼 내려온단 네. 말이에요. 근데 이 손에 휘두르는 방법이라든지 잘 못 쓰시는 분들은 선생님 자 백스윙해서 손하고 클럽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무릎만 출발해 보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출발을 하세요. 네. 이런 거 많이 보셨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때요? 손은 위에 있고 어깨도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하체를 많이 쓰면 이 동작밖에 할 수가 전혀 없어요. 연관성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해놓고 저는 하체 많이 쓰고 잘 쓰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 팔을 휘두르는 이 연습을 충분히 하시고 내가 잘 된다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백스윙을 갔다가 조금 더 역동적으로 1, 2, 3, 4, 5가 올라가면 5번을 조금 더 왼쪽 무릎을 출발을 시키면서
스윙을 해주시면 이 시너지 효과가 나면서 스윙 스피드가 더 올라가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굿샷. 샤. 확실히 역동적이네요. 아, 그렇게 보이나요? 제가 지금 좀 왼쪽 무릎을 제 느낌에는 강하게 조금 보내면서 쳐봤는데요. 조금 비거리가 평소보다는 좀 더 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7번을 보통 한 130 정도를 보거든요. 130 정도를 보는데 지금 왼쪽 무릎을 이렇게 먼저 보내니까 138m 정도 갔어요. 그래서 조금 더 세게 더 빨리 회전하면 조금 더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왼쪽 무릎을 백스윙하고 왼쪽 무릎 출발. 확실히 먼저 움직여지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이 순서와 팔을 잘 휘두른다 하시는 분들은요. 왼쪽 무릎을 백스윙 갔다가 왼쪽 무릎을 확실하게 이렇게 보내주면서 스윙을 해주시면 그 시너지 효과로 인해서 거리와 그리고 또 비거리, 방향성 모두 다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레슨 잘 들었습니다. 이 다운스윙 순서 굉장히 중요한데 또 이런 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언제 움직여야 되는지. 엄청 헷갈리죠. 올라가다가 움직여야 되는지 아니면 멈췄다가 왼쪽 무릎부터 움직여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예전에 좀 거리를 좀 많이 내보고 싶어서 반쯤 올라갔을 때 막 하체를 써보기도 하고 그런 방법을 써봤는데 저는 오히려 스윙이 전체적인 템포 자체가 급해지기만 하고 오히려 순서가 다 틀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1, 2, 3, 4, 5가 아니라 1, 2, 3, 4, 5를 갔다가 3번부터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저는 좀 한 템포 쉬어준다는 느낌을 가지고 하체를 쓰는 편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무조건 한 템포 쉬었다가 시작해야 되고 또는 뭐 반 올라갔을 때 하체를 시작해야 되고 뭐 이런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좀 제 생각에는 좀 유연성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막 엄청 유연한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뻣뻣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백스윙에서 좀 한 템포 쉬었다가 왼쪽 무릎을 보내면서 하체를 써도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좀 뻣뻣하신 분들은 백스윙을 좀 갔다가 가려고 하면 오히려 이 템포가 루즈해지거나 또는 상하체 타이밍이 안 맞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백스윙 갔을 때 반쯤 갔을 때 시작을 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유연성이 좀 떨어지는지 또는 유연한지를 좀 체크해 보셔서 그 점도 확인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치기 전에 이 왼쪽 옆구리나 오른쪽 옆구리 이런 데 좀 스트레칭도 좀 충분히 해주시고 스트레칭을 좀 충분히 해주셔야 이 늘어날 수 있는 가동 범위가 내가 요만큼이었는데 스트레칭을 함으로써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칭도 좀 충분히 해주시고 연습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